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그 식용유 화재에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되고 K급 식용유 소화기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가연물, 산소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가연물과 산소는 상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연물에는 가정에서 보면은 가구 집기류 또는 옷, 테이블, 도시가스, 그다음에 LPG, 기름 모든 것이 탈 것들이죠. 이게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부피 기준이고요. 중량 기준으로, 무게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연물과 산소는 상시 공존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화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점화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점화원에는 불꽃, 온도, 과열, 이 불꽃 관리만 잘 해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죠. 가정에서나 공장, 상가나 여러 군데에서도 보면은 가스가 누출됐을 때 스위치에 의한 스파크에서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가전제품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전기로 인해서도 나고, 또는 뭐 담뱃불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점화원, 평상시에 점화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거죠. 이제 화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한번 불이 붙으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불꽃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조건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은 또 소화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산소를 차단한다 그러죠. 그러면 산소를 차단하는 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방화문을 닫아서 산소를 더 이상 공기 유입을 방지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산소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불이 잦아들게 시작하죠. CO2 가스를 투입한다든가 밀폐 공간을 닫아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 차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화원 관리에서 불꽃 과열된 거는 냉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냉각 소화. 소방대가 다량의 물을 투입하면서 소화를 하는 게 냉각 소화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연물을 제거하는 방법, 기름을 뺀다든가 가스를 차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 불꽃을 차단하는 방법이 부촉매 효과로 연쇄 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인데 할온가스로 부촉매를 차단합니다. 화재 원인과 소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식용유에서 한번 불이 붙었을 때 왜 쉽게 꺼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그 모든 가연물에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 있습니다. 인화점이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고체 및 액체의 최저 온도로 주변에 점화원이 있으면 순간 발화하는 온도. 너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모든 물건은 타지 않는데 그 물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 점화원이 있으면 순간 불이 붙지만 지속은 하지 못합니다. 그 지속하려면 연소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인화점과 연소점 사이는 보통 이 사이가 5도 내지 10도, 인화점에서 5도 내지 10도를 더 높여주면 연소점이 됩니다. 보통 보면 겨울철에 그 영하 뭐 10도씩 가는 겨울에 석유 골로를 불을 붙일 때 쉽게 안 붙죠. 주변 온도가 너무 얕아서 그렇습니다. 연소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점이라는 거는 5초 이상 불꽃을 지속하는 온도, 외부 에너지를 제거해도, 그러니까 불꽃을 제거해도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온도. 발화점은 자연 발화점 또는 착화점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 발화점은 가연성 혼합 기체에 열 등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불을 붙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그 동식물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식용유에다가 불을 붙인다고 해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튀김을 한다든가 할 때 가열을 시키죠. 막 끓여서 그럴 때 보통 온도가 180도, 200도씨도 올립니다. 물은 뭐 100도에서 끓지만은 식용유는 계속 끓어요. 그 증발되는 게 아니고 거의 300도씨 가까이 되면 불꽃이 없어도,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식용유의 발화점이 한 200~300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화점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석유류는 그 인화점과 발화점 사이가 좀 있습니다. 휘발유인 경우에 영하 20도 내지 영하 40도에서 인화점이고 발화점은 300도씨가 됩니다. 경유인 경우에는 인화점이 보통 50에서
70도씨 정도 되고 발화점이 200도씨 됩니다. 경유 자동차는 점화 플러그가 없죠. 압축으로 되죠. 압축했을 때 온도가 20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는 거고, 휘발유는 그 휘발성도 강하고 불에도 잘 붙지만 인화점에 비해서 발화점이 300도씨가 돼야 불이 붙기 때문에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식용유는 평상시에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만 한번 가열돼서 한 200~300도 되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한 바로는 올리브가 한 280도씨 이 자연 발화점이, 정제된 참기름 피마자유가 200도에서 235도, 정제되지 않은 것은 160에서 170도, 통상 식용유가 200~300도 정도 되면은 자연 발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0~300도에서 불이 붙었을 때 일반 소화기,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침투하면서 더 튀겨내서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분말이나 다른 소화약제를 썼을 때 일순간 꺼지는 듯 하지만 과열된 온도에 의해서 재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릇이 작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아서 질식 소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싱싱한 야채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 불을 끈다든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급 소화기, 식용유 소화기가 유효합니다. 식용유 소화기에는 냉각과 질식을 동시에 이루기 때문에 주작용이 냉각작용이죠. 질식작용도 합니다. 자, 강화액 소화기 또는 K급이라고 합니다. 물의 동결 방지 및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에 탄산칼륨을 용해시킨 것으로 겨울철 및 한냉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재연 방지용, 재발화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액 소화기의 사용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40도씨에서 보관할 수 있고, 강알칼리성입니다. pH가 12 이상입니다. 방사 방법에 따른 적응 화재로는 봉상일 때 그 A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고, 소화전처럼 노즐로 다량으로 방사할 수 있고, 동상하면은 쏟아붓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이면 이건 안개 형태, 분무 형태로 가기 때문에 B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색 투명하지만 착색하여 담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NFSC 101 제3조 정의 10호 주방화재 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주방에 사용하는 식용유 소화기 K급 소화기가 NFSC 화재안전기준 101 2017년 4월 1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소급 적용 여부를 보면 부칙에 제2017-14호 2017년 4월 11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식용유 소화기가 2017년 4월 11일 신설돼서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축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되지만, 그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에 있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 규정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